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9월에 미국 주식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서 9월은 정말 특별한 달일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시장은 계절성을 타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9월은 전통적으로 조정의 달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지만 최근 데이터와 글로벌 자금 흐름을 보면 오히려 기회가 숨어있는 달로도 해석할 수 있죠. 즉 9월이 나쁘다라는 이런 통계적 평균치 뒤에는 매번 다른 경제 상황, 기업 실적, 정책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으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왜 9월에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은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주식시장은 절대로 숫자와 차트로만 움직이는 않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손길, 문화와 전통이 시장의 흐름을 흔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런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월가에서는 매년 가을이 되면 신기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어떤 종목들은 이유 없이 흘러내리고 또 갑자기 반등을 하죠. 그 배경에는 의외로 유대인의 달력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로시 하샤나의 팔고 용키플로의 사라,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월가의 격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준비한 주제는 무조건 이러니까 9월달에 주식 투자해 라고 권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9월달 미국 주식시장을 볼 때 또 이런 면으로 보면 또 하나의 재밌는 요소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라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1년을 365일로 계산을 하죠. 하지만 유대인의 달력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1년이 354일, 그리고 29일짜리 달이 6개, 30일짜리 달이 6개 합쳐서 만들죠. 그래서 실제 태양년 365일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쯤은 윤달을 둬서 브리치를 조정합니다. 즉 그들의 시간은 우리가 아는 달력과 살짝 어긋나면서도 자신들만의 주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2025년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바로 5785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 기준점은 아담이 창조된 날이라고 믿는 로시 하샤나, 즉 새 명절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식으로 말을 하면 1월 1일이 바로 로시 하샤나인 셈인 거죠. 로시 하샤나는 단순히 새해 첫날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중요한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 그들은 사과와 한라빵을 꿀에 찍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꿀처럼 달콤하게 라는 염원을 담은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또한 강가로 나가서 주머니 속에 든 것을 털어내는 타실리크 라는 의식을 치르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지은재를 물에 흘려보내며 새로운 시작을 맞는 것이죠. 우리가 연초에 올해는 새 마음으로 시작하자 다짐하는 것과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투자자들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수익이 난 종목을 정리하며 장부를 가볍게 만듭니다. 마치 지난 1년의 무게를 강물에 흘려보내듯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특히 유대인 투자자들에게 로시 하샤나는 단순히 종교적 기념일이 아니라 재무적 정리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쌓아둔 주식 포지션을 매도하는 것은 타실리크에서 주머니에 부스러기를 흘려보내는 것과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이만큼 벌었으니 이제 수학을 마무리하자. 내 실적과 평가는 이 정도로 정리하자라는 이런 심리가 실제 매도세로 나타나서 시장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버리는 것을 조금 이렇게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실리크와 투자에서의 매도는 손실이 아니라 정리에 가깝습니다. 강물의 죄를 흘려보낸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닌 듯 수익난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서 투자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행위로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로시 하샤나가 미국 증시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걸 설명을 했냐? 그건 바로 이 로시 하샤나가 생각보다는 깊게 미국 증시와 월가와 많이 부클로징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글로벌 금융시장은 12월 말에 회계장부를 닫는 붓클로징을 합니다. 실적 평가도 받고 휴가도 떠나기 위해 수익 실현 매도가 몰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달력에 따라 움직입니다. 로시아샤나가 다가올 무렵, 즉 8월 말부터 9월 초가 되면 미리 주식을 매도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대인 투자자들의 시장 영향력이 크다 보니 이 시기에 특정 종목들에서 매도세가 강해지는 패턴이 실제로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월가의 오래된 격언이 있죠. 셀 로시 하샤나 바이 용키프루, 즉 로시아샤나에 팔고 용키프루 대속죄라고 해요. 용키프루의 이후에 다시 매수하라 라는 겁니다. 로시아샤나는 올해 9월 22일부터 24일입니다. 그리고 10일 뒤 절정인 용키프루 10월 1일부터 2일에 이른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24년간 기록을 보면 S&P 500은 로시아샤나가 기간에 70% 확률로 하락을 했고요. 용키프루 이후 2주 동안 평균 2.3% 상승을 했습니다. 2024년에도 이 패턴은 반복되었는데요. 로시아샤나 무렵 엔비디아 등 테크 주가 조정을 받았고요. 용키프루 이후에는 5%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70%라는 확률은 주식시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통계죠. 그러니까 이때 기간 동안 올해 매매 패턴을 보면 또 어떨지, 투자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유대인의 신년만이 모든 변수는 당연히 아니겠죠. 미국 법인세 납부 시기가 9월입니다. 이때 기업들이 현금을 묶어두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죠. 그 외 잭슨홀 미팅 8월 말 PC 발표, 그리고 9월 FOMC, 이런 거 글로벌 시장에 눈길을 끄는 이벤트들이 많죠. 주기적인 이벤트들을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9월은 그 자체로 시장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로시아샤나 매도 패턴이 더해지면 투자자들에게 더욱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9월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용키푸르는 유대교에서 가장 신선한 날이죠. 유대교에서 신성한 날입니다. 참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이날 금식하면서 1년 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방송이 멈추고 공항이 닫히며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국가 전체가 정지 버튼을 누른 듯한 풍경이 연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식이 끝난 뒤 다시 활발한 경제활동이 시작됩니다. 월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시아샤나에서 시작된 매도세가 끝나고 용키푸르 이후에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패턴이 실제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용키푸르 기간대에 미국 주식시장의 매매 패턴도 한번 지켜보면 좀 재미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9월이 미국 주식은 조금 흥미로운 달일 수 있습니다. 올해 로시아샤나는 9월 22일, 용키푸르는 10월 1일입니다. 만약 8월 말부터 특정 종목에서 낯선 매도세가 보인다면 단순한 조정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로요. 유대인의 신년 의식과 맞물린 붓클로징의 그림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식시장은 숫자와 차트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교, 문화, 역사까지 얽혀서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2025년 가을, 로시아샤나에 팔고 용키푸르에 사라 라는 월가의 격언이 또다시 증명될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라도 현재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투자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재미적인 요소도 있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